가난한 동아프리카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아이들과 동행하는 선교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각 교회들은 일제히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교회들의 단기 선교 코스를 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주민을 향한 각 교단별 사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주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북한 선교를 감당해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과 킬리만자로산 등 멋진 자연 경관을 품은 나라, 동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입니다. 인구 6천만인 탄자니아는 수도 다르에스살람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의 질과 아이들의 교육 수준은 열악하기만 한데요. 이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개원 11주년을 맞아 직접 탄자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구티비가 다일 공동체 탄자니아 방문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 흙바닥에 앉아 망치로 돌을 깨는 사람들. 부서진 선풍기 파편을 채로 삼아 잘게 쪼개진 돌을 걸러냅니다.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 그 속에 작은 빈민촌인 쿤두치 채석장 마을의 풍경입니다. 하루 평균 소득이 $2 미만인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이를 시멘트 업체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집들은 전기와 물 공급조차 열악한 가건물 형태이며 아이들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국내에서 바퍼와 다일 천사병원 등 사역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다일 공동체는 11년 전 이곳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에게 밥과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바로 이 콘두치 채석장 공터 맨 바닥에서 천막 하나 치고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 밥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500명 이상, 많게는 700명, 800명까지 이제 와서 매주 밥을 먹고. 구제 사역인 바퍼, 빵퍼와 함께 아이들에게 봉제와 제빵 등 기술 교육을 펼쳐온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호프 클래스를 운영해오며 2021년엔 비전 센터와 도서관을 개소해 교육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또 1:1 결연 아동 후원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난과 불안한 가정 환경으로 꿈 없이 살아가던 아이들이 꿈을 갖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걸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땅을, 이 쿤두치 지역을 또 다르살렘을 탄자니아를 책임져 나가는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 악화로 탄자니아를 방문하지 못했던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병세가 회복되자마자 이곳 쿤두치 아이들을 찾아 음식을 나누고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비전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며 11년간 사역에 협력한 탄자니아 한인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11년 전 처음 여기서 개원 예배 드렸을 때도 똑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Our children, our hope, our hope, our children. 우리 어린이들이 탄자니아의 미래요, 탄자니아의 희망입니다. 구티비는 최일도 목사와 다일 공동체의 탄자니아 방문기를 직접 동행하며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의 눈부신 자연 환경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수도 다르에스살람, 그곳에 가려진 빈민가 쿤두치 마을의 삶과 그 속에서 다일이 거둔 선교 사역의 열매들까지 모든 여정은 구티비 특별 다큐멘터리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대부분 지친 일상을 피해 휴가를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교회의 풍경은 어떨까요?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선교팀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엔 어디로 가는지 주요 교회들의 단기 선교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단기 선교철을 맞은 한국교회. 섬기는 목적으로 가는 만큼 선교지 선정에 성도들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해외 선교팀은 총 15개 팀 120여 명이 일본, 몽골, 캄보디아 등 12개국으로 나갑니다. 선교팀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연결해 현지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성전 보수 사역, 예배 사역 등을 준비합니다. 현지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팀은 리바이벌 코리아란 이름으로 구분해 활동하는데 300여 명의 청년들이 제주도와 경북 청송 등 총 18개 지역 25개 팀으로 파송됩니다. 98년도부터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성경학교랑 그리고 노방전도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 섬김. 올해 초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하고 우물을 선물했던 인천제일교회. 7월에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유치부 어린이와 60대 장년으로 구성된 총 28개 선교팀은 청년들을 팀장으로 세우고 무언극부터 댄스까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저희 인천제일교회는 올 하반기 타문화 선교를 Called to Witness,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본 교회로 돌아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해외 75개 팀, 그리고 국내 337개 팀, 무려 6,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등등의 지역으로 선교지 교회 방문,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로, 현지 어린이 사역, 난민 사역, 그리고 현지 교회 시설 보수 등을 주로 할 예정이고, 국내 아웃리치는 농어촌 교회 섬김, 그리고 이주민 선교, 군부대 등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예정입니다. 여름이면 국내외를 아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 선교팀. 해마다 늘어나는 선교팀의 수만큼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열매를 거두기를 기도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준비하는 사역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 국가로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책으로 이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논란 끝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시기를 9월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순 노무직 분야에서만의 외국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전문직 숙련도를 요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일부 교단들은 내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상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전문 선교사를 인준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외국인 사역을 한 자를 이주민 선교사로 인정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코로나 이후 선교지에 다시 갈 여건이 안 될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국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역시 이주민 선교사를 인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해외 선교지에서 8년 이상 사역을 하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는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당장 들어와서 혹은 현지에서 묶여 계시면서 사역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우리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요. 하지만 국내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주민 선교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선교사 칭호는 총회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통합총회의 이주민 사역자들은 지위체계도 일반 목회자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나 사회복지시설,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일반 목사가 아닌 전도 목사로서 사역해왔습니다. 전도 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매 2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목회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나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금은 좀 가볍게 여겨지는 직책들이어서 노예나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주민 선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좀 설 자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주민 사역자가 가장 힘든 점은 교회에 파송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역지에서 교회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이주민에게 헌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계를 잇기 어려운 목사들은 이주민 사역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이주민 대상 사역을 진행한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선교사라는 명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단에서 이주민 사역자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전도 목사라든가 기관 목사 같은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때는 후원금 모집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통합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주민 사역자에 대해 이주민 선교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주민 목회 사역의 길이 보다 확정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 초원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새겼습니다. 성경과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에 나선 전주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목사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단들에 대해 사입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개혁주의나 우리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바로 알면 됩니다. 그들의 교리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도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 정통을 갖고 있으면 그들도 수용해야 되고 이 진리를 또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바로알기 및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단대책위원 호남 이단상담소 박정철 목사는 적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신천지의 다양한 포교 방식과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박 목사는 신천지는 40여 년간 활동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데이터를 높여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이에 맞춰 대응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북한 선교를 감당해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주제로 선교 컨퍼런스를 1일 개최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실 때 남북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북한 교회 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김광석 목사가 북한 지하교회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케냐 나쿠루와 나이로비 이재민을 위해 5천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긴급구호는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구피플은 케냐 나쿠루 마히우 마을의 임시 대피소에서 새학기를 앞두고 수해 입은 아동 200여 명에게 긴급구호 키트를 전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홍수로 주거지가 침수된 이재민 30가구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했으며 이재민 160가구에는 2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 키트를, 130가구에는 매트리스와 담요를 지원했습니다. 홍수로 식수 공급이 어려워진 4개 초등학교에 31개 물통과 정수알약, 통학용 우비를 지원했습니다. 케냐는 지난 3월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228명이 목숨을 잃고 72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만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와 창작뮤지컬이 제작하는 네버엔딩 플레이가 여름 연극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예비 예술인을 위한 공연 현장 멘토링으로 공연 예술학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극 뮤지컬 연출가들과 학생들은 3일간 함께 지내며 서로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끌어내 연극 창작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협업과 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쌓도록 하기 위해 처음 개최한 캠프라며 대학로 현장의 젊은 연출가들과 연극 제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60대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4일 오후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9명의 발인식은 4일 오전 엄수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유방암 환우 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 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되고 불안을 조성해서도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23명이 숨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4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 산업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회의에선 리튬전지 안전점검 내실화와 금속 화재 대응 기술 마련 등 안전관리체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F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화재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와 모자, 가방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그중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에서는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소제는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3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지표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한때 6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날은 6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이 4개월 만에 가장 작게 나타나는 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선행 조건으로 강조해온 노동시장 과열 완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한 개당 6만 297달러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0년 전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튼 곡수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이 대거 시장에 풀린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점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시 7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지난 5월엔 연 75.45%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8.5% 정도에 머물던 금리를 올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50%까지 끌어올린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 씨가 영국 옥스퍼드대 조지훈 교수와 손잡고 만든 한글 학습 노래 가나다송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주요 플랫폼에서 스트리밍됩니다. 현재 시간 4일 이 노래는 이날 옥스퍼드대에서 처음 공개되며 전 세계 180여 개국 200여 개 플랫폼에서 동시에 발매됩니다. 가나다송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판 ABC송을 목표로 만든 곡입니다. 김 작곡가는 세계 어디에서나 한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인터넷 정보판 공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주 개최된 사이버 공간 업무 관련 회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이빙 부주임은 유리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혼란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30에서 100,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토요일에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9도, 대구와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티비는 11년간 이어져 온 다일 공동체의 아프리카 사역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읽어나가는 현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사역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현지 아이들이 힘든 여건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은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